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민사채권과 상거래채권 중에서 특히 상거래채권 중에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 추심이 안 되는 경우, 즉 돈을 이제 떼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떼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또 진행을 대처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채권은 민사채권하고는 달리 어떤 대여금이라든가 돈을 빌려준다든가 손해배상 채권이라든가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상 상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보통 상거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죠. 상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 제조업 또는 물품 대금 또는 공사 대금 또는 숙박료 아주 업태에 따라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이제 써주고 변제 기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해져 있죠. 항상 언제까지 내가 돈을 쓰고 며칠 날 빌려간 돈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통 차용증을 작성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일회성 변제 기일이 정해지는 게 보통이지만 이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일회성의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게 보통 대부분의 이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 거래를 할 경우에도 물론 한번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한번 거래를 마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상행위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떤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거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를 상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이제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준공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이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 받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단일성 거래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제외를 하고 제조업이 됐든 무슨 물품 거래 대금이 되었든 간에 거의 대부분은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서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어떤 경우에 돈을 떼이게 되는지 원인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물건을 이렇게 떼어가는 그런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오늘은 얼마큼 가져가고 장부에다가 이제 얼마 올려놓고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제를 하죠. 물론 현금 박치기로 그냥 이렇게 사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외상 거래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 장부에 대금이 이제 기입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거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하던 아니면은 그때 매출 상황에 따라서 변제를 하건 이렇게 이제 진행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꾸준히 잘 되다가 변제가 이제 갑자기 대금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죠. 보통 예를 들어서 한 달 단위로 해서 거래를 해서 변제를 하던 주기가 한 달 변제가 안 되고 연체가 되고 두 달, 석 달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거래처도 통상적으로 보면은 다른 거래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을 떼어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다 또 물건을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매처에서 소매상이 사다가 또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경우도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물품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자재 가게에 가서 자재를 파는 그런 가게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사업자는 그 자재를 갖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쓰이지만은 그 건설하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재를 가져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 대금이 안 받아졌어요. 그러면은 자재 대금이 결제가 안 되겠죠, 쉽게. 그죠? 자금 회전이 이제 거기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상거래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연체가 일단은 되기 시작하면은 연체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채권 출심 행위를 해보시는 게 돈을 건지는 행위가 되고, 그리고 추가로 그 물건을 더 주지 않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외상값을 더 만들지 않는 그런 방편도 하나가 됩니다. 방편. 왜냐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발생이 돼 있는 대금 말고도 자기가 일을 또 계속 하려다 보니까 외상으로 계속 깔아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변제 대금이 외상 대금이 계속 쌓이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거래하실 때에 그 상대방의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거래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송달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주민번호 또는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 이런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뭐 물건을 주던가 외상거래를 하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간이장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상호 정도만 적어놓고 매달 이렇게 그 장부만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소송도 하기가 힘들어요. 인적사항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거래 같은 경우는 특히 채권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뭐 민사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상거래 같은 경우는 물건 주시던 거 중단을 시키고요. 중단시키고 채권 금액을 확정을 해서 한두 번 이렇게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은 바로 그 신용조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거래처에 연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연체가 돼 있는지 신용등급이 지금 하향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면서 뭐 재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획득을 해서 바로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그 계속 연체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거래처는 악성 채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채권자가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하고 거래하는 나 당사자만 채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려서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또 다른 업자들한테 그 사업자들한테 돈을 또 변제를 못 해줘서 연체가 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더 이상 거래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를 채권 금액을 확정을 짓고 연체가 계속 된다 그러면은 신용조사를 바로 진행을 해서, 신용조사는 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채권 추심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셔야 그나마 그 돈을 떼이지 않고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그 변제 자력이 있을 때 그것도 뭐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해서 돈을 뺏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관계로. 채무자는 자기가 그 연체가 되고 이렇게 그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급하지 않은 돈은 자꾸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거는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다든가 재판을 걸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먼저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 구두상으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채권자는 사실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은 채무자의 그 편에 서서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상거래는 뭐 민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거래는 소멸시효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를 지나버리면은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라고 해도 그 소멸시효를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 채권은 그냥 아웃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상당히 짧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그 상거래 같은 경우 특히 연체가 잘 결제가 되다가 연체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의심을 일단 해보시고 바로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채권 추심 행위를 하시는 게 그 돈을 떼이지 않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거래 채권일 경우에 나중에 그 채무자가 연체를 시킬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